중세 르네상스 영문학 수업이 11번째 주에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지난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다음부터 화면을 공유하고 읽기로 하죠. 우리가 조지 허버트를 끝내고 밀턴을 시작하면서 인트로덕션을 읽다가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읽은 다음부터 보면 Concerned with the Puritan cause, Milton wrote a series of pamphlets against episcopacy on divorce and in defense of the liberty of the press and in support of the regicides. 앞서 밀턴은 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문학 활동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글들을 썼다는 거예요. 퓨리탄 카우즈 하면 청교도의 어떤 명분, 크로멜이 이끄는 그 왕권을 이기고 크로멜이 공화정을 만들어서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지했던 밀턴은 이때 소논문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against니까 무엇을 반대해서 썼냐면 episcopacy, 이게 어떤 교회의 감독제도, 교회가 철저하게 그 캐톨릭적으로 감독의 운영으로 유지됐거든요. 로마 교황하고는 단절됐지만 영국 국교회가 생기면서 영국 왕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이어라키가 형성된 거야. 조직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철저한 감독제도 이런 것에 계속 유지됐으니까 그런 걸 반대하는 논문, 또 이혼에 대한 논문.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논문을 썼느냐? 이혼을 옹호하는 논문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혼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의 불륜, 배우자의 배신, 육체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조건을 달았었죠. 그런데 밀턴은 그게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격이 안 맞아도 같이 살 수 없다. 지적 수준이니 뭐 정신적 수준이니 사람이 서로 성격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사느냐.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The Liberty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를 defense, 옹호하는 논문. 그 다음에 또 In support of the regicides. 여러분 자살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icide라고 하죠. 뒤에 side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regicide는 뭐야? 왕을 죽이는 거야. 찰스 1세를 죽인 것을 지지한다는 논문. 그래서 그 사람은 왕으로서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로멜 정권 하에서 세크레터리를 했다. 세크레터리는 장관급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장관과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유럽의 공통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가지고 모든 소통을 다 한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문, 한자 문화권에서 그 한문으로 소통을 한 것처럼 라틴어가 그런 언어였거든. 그런 언어를 담당한 장관을 했어요. 외교부 장관 같은. After the death of Charles I, 찰스 1세가 죽은 후에 밀턴은 뭘 썼냐면 The tenure of kings and magistrates, supporting the view that the people had the right to depose and punish tyrants. tenure라고 하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 이게 대학 교수에게 쓰면 tenure를 받았다라고 하면 종신 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임 교수와 그다음에 강사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미국은 테뉴어를 받은 교수, 또 테뉴어 트랙에 있는 교수하고 테뉴어를 안 받은 교수, 테뉴어 트랙 밖에 있는 교수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럼 어떤 임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왕과 그다음에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옛날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했나 봐요. 왕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했지만 공무원 공직자들도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테뉴어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종신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는 그런 논문을 쓴 거야. 그래서 뭘 지지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폭군들은 depose, 폐위시킬 수 있다. 잘못된 왕은 우리가 내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punish, 벌까지도 내릴 수 있다. 라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밀턴은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영국 역사를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밀턴을 문학가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정치가로서 공부합니다. 이 정도로 밀턴의 글은 시대를 앞서가고 강력한 글을 쓴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 제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 시대에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거 안 된다. 잘못되면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국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앞서가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In 1651, Milton became blind, just like Georges Louis Borges is our century. Blindness helped to stimulate his verbal richness. 1651년 밀턴은 완전 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조지 루이스 보르게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시인이며 작가인데 이 사람은 55살에 완전 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블라인드니스가 그의 언어적 풍성함, 언어적 화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각적 감각을 잃으면서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볼기스라는 작가는 뭐라고 썼냐면 He sacrificed his sight and then he remembered his first desire, that of being a poet. 그는 시력을 상실하면서 그의 최초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인이 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밀턴은 1651년 눈이 멀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시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되돌아보게 되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fter the restoration of Charles II in 1660, he was arrested as a noted defender of the Commonwealth, but was soon released. 1660년 드디어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영국은 이런 경험이 역사상 있었기 때문에 모나크, 왕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왕을 죽여봤거든. 그리고 왕을 없애봤더니 영국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왕을 한번 처단한 다음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프랑스에는 왕이 없잖아요. 영국은 다시 왕제도로 돌아간 거야. 1660년에. 그때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관련자들을 가만히 안 두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족을 멸하고 그럴 거야. 밀턴은 크로멜 편에 서서 크로멜을 옹호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택연금을 받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말에 의하면 밀턴을 처형시키려고 잡으러 갔더니 밀턴이 눈이 먼 거야. 그러자 그 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려둬라.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실명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벌을 받았고 하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살게 놔둬라. 해서 밀턴은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왕을 처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지만
그때 앤드루 마벨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를 도와서 그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Besides public burning of iconoclasts and the first defensive in Paris and Toulouse, Milton escaped from more punishment after restoration, but he became a relatively poor man. 그가 쓴 iconoclast라고 하면 원래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쓰죠. iconoclast. 이게 이미지 타파,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아이콘이 뭐 컴퓨터에 나오는 그 어떤 표식을 아이콘이라고 하고,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것을 부신다는 뜻이니까, 이미지 철폐, 구습 타파주의자라는 뜻이야. 캐톨릭의 잘못된 관습을 다 부시고, 교회를 새로 개혁한다는 뜻이 아이코노클라스예요. 그런 책을 프랑스에서 다 불태운 거야. 옛날에는 그랬죠. 뭐 불온 서적이라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서적은 다 금서로 만들어서 읽지도 못하게 하고 광장에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의식을 행했잖아. 밀턴의 책은 이렇게 가톨릭을 공격하는 책이니까 화형식을 당한 거야. 불태워진 거야. The First Defens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밀턴은 이런 것 외에 그의 책이 이렇게 불타는 벌을 받은 것 외에 그는 왕정 복고 후에 더 큰 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가난하게 된 거야. 과거에 부자로 살던 그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1660년대 밀턴은 세 번째 부인과 함께 번힐 로우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자라는 오명이 붙었는데 사실 밀턴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뭐 여자를 마치 남자보다 이렇게 못한 존재로 그리는 것 같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들이 공격하는 대상인데, 아무튼 세 번째 부인과 함께 그는 버닐 로우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잠깐 찰폰트 세인트 가에스라는 곳을 1665년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데 왜 갔느냐? 그때도 이 팬데믹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뒤 밀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유럽은 뭐 팬데믹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의 사태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2년째 우리는 접어들지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팬데믹이 계속 막 창궐했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창궐했다가 잦아들었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여러분, 나는 작년에 밀턴의 이혼론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팬데믹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우리는 팬데믹을 우리 시대에 별로 겪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보니까 셰익스피어 밀턴 시대에는 팬데믹과 함께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연병이라는 거, 뭐 저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염병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그들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피해서 세인트 가이스라는 곳으로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서 끝까지 사는 거예요. His later poems were dictated to his daughter, nephews, friends, disciples, and paid amanuensis. amanuensis 하면 이것은 돈 받고 대필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밀턴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받아쓰기를 하고 뭐 조카, 친구, 제자들, 그리고는 이제 돈 주는 대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필을 시켜서 시를 썼다.
그런데 신라곤이라는 그 작품을 눈이 멀어서 쓴 거, 또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 교리서를 쓴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머릿속에 그냥 성경이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밀턴은 여기 나오죠. 3번 결혼을 했습니다. 메리 파월과 한 번, 캐서린 우드콕, 엘리자베스 민셜. 첫 번째, 두 번째 여자는 다 죽어서 새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한 건 없어요. His marriages were unhappy. 그의 결혼은 다 불행했습니다. 메리 파월은 시인의 삶에 너무 지루함을 느껴서 허니문, 신혼여행이 끝나자 바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러요. 그때 밀턴은 그의 유명한 에세이 이혼론에 대해서 씁니다. In the Doctrine and Discipline of Divorce, 이거 DDD라고 하는데 논문에서 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A true marriage was of mind as well as body. 진정한 결혼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된 결혼이어야 한다. of mind 하면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of는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결혼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chaste and modest were more likely to find themselves chained unnaturally together in unsuitable unions than those who had in youth lived loosely and enjoyed more varied experience. 굉장히 좀 긴 문장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 이때는 이제 순결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잃으면 이것은 뭐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밀턴이 지금 여기서 한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 결혼 전 아주 성실하고 착실하고 정조를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냐면 젊었을 때 난장판으로 살던 사람들과 결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막 조폭이니 뭐 깽단이니 불량 소년으로 살던, 그래서 나쁜 짓은 돌아가면서 다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순진한 여자들은 아주 그냥 볼짝 다 본 남자들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순진해하는.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착실하게 산 사람들은 만났는데 여자는 전에 그냥 엉망으로 산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비록 밀턴은 퓨리탄이었지만, 청교도였지만, 그래서 morally austere and conscientious,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아주 꼼꼼하고 깐깐했지만 그의 종교적 신념은 그러나 보수적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 그 unconventional 했냐면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앞서가는 개혁적인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ame into conflict with the official Puritan stand, 공식적인 청교도 입장과 충돌할 정도로. 왜냐하면 청교도는 지극히 보수적인 신앙이거든요. 철두철미한 성경 중심의 철두철미한 관습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교단인데, 밀턴은 퓨리탄이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나 뭐 다른 면에서는 앞서가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장은 어떨 때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간주될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턴은 1674년 11월 가우트 때문에 죽습니다. 가우트, 우리 전단 시를 읽으면서 배웠죠. 가우트 하면 통풍이라고 해서 통풍. 뼈 마디마디가 아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밀턴은 세인트 가이스 크리플게이트라는 거의 뭐 쓰러져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런던 외곽인데 그 당시에 밀턴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크로멜도 없고 그의 정치적 신념이 왕정이 복구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위대한 시를 쓴 작가지만 그 시대에 그와 가까이 가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과거 크로멜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 부지했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년이 너무 비참하게 이 클리프 게이트라는 교회당에 묻힌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믿습니다. 밀턴의 묘지는 더럽혀졌다고. 사람들이 밀턴의 묘지를 팠다는 거야. 언제? 교회가 레노베이션 할 때, 교회가 리빌딩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수리를 할 때 밀턴의 묘지를 찢어갖고 사람들이 그 밀턴의 시신을 막 이렇게 뜯어간 거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All the teeth and the large quantity of the hair were taken as souvenirs by grave robbers. 그의 이빨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도 많은 양이 다 뜯겨져 나간 거야. 이게 도굴꾼들에 의해서. 뭘로? 기념품. 밀턴 거다 하면 이게 또 기념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작가로서 밀턴은 타워링 피겨, 아주 우뚝 솟은 작가입니다. 일찌감치 그의 위대한 점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퍼소널리티와 그의 작품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학적 작품성은 대단하지만 T.S. 엘리어트조차도 그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그 sensuousness had been withered. 그의 감수성, 감각적인 것은 사그러들었다. 뭘로?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지식이 많아서. book learning 때문에 시인이 갖추어야 할 sensuousness를 그냥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뭐라고 주장하면 밀턴의 시는 영향을 주긴 줬는데 나쁜 쪽으로만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밀턴의 시가 그 당시에 아주 타워링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웅장하고 그 스타일도 굉장히 그 이전 시대와 다른 그런 시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를 모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를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평가받은 게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놀라운 작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을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턴에 대해서 공격적인 T.S. 엘리어트의 평가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면서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